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상상을 빼는 시간 2023년도 동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점을 X축,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점을 B라고 했을 때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점이 있다고 했을 때 3만큼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B점 이렇게 되죠. 거리를 구해달라. 아이쿠 그럼 이제 두 좌표의 거리 차가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수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3제곱 더하기 2제곱 해서 루트를 씌워가는 거니까 루트 1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이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좌표 평면의 도형적인 위치 관계 이해하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했을 때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런 얘기는 진리 집합으로 따지면 Q 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쏙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또 뭐 대우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P면 또 Q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P 집합이 Q의 또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P하고 Q 사이의 관계는 교집합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관계까지 해서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이구 1번이 당장 맞는데요. P하고 Q 교집합을 보면 공집합 되는 거니까 맞는 이론.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라고 답하기도 없고 P에만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P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런 부분을 되면 Q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는 뭐 P집합하고 Q의 여집합을 이렇게 좀 합하면 어이구 이런 부분 뭐 Q의 여집합 이런 식들을 좀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부분들은 1번. 일단은 주어진 명제 일단 참이 된다는 얘기는 이쪽 집합이 뒤에 있는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큽니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집합이 포함 관계를 좀 조사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합집합의 여집합 표현하기 힘든데 이런 건 뭐 분배 법칙을 쓸까요? C 교집합 A 이렇게 돼 있고 합집합에다가 C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C하고 A하고 교집합 부분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C하고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들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뭐 겹치는 부분 뭐 다시 더 칠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각각 구해서 합집합을 구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결론 내면 바로 곧바로 5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뭐 어떻게 좀 표시해가느냐 뭐 이런 관점에 해당하는 건데 그때 효율적인 좀 풀이들 어떻게 해가는지 좀 관심 있게 학습해가면 되겠습니다. 어이쿠 보기가 좀 너무 흐려서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1번은 이곳에 색칠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요 부분들하고 어디가죠? 교집합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세 번째 건 여기가 좀 색칠되어 있었고 네 번째 거는 이곳에 이렇게 집합 부분이 색칠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일단 뭐 답 부분들은 뭐 진작 5번입니다라고 구해드렸고요. 일단 이렇게 센스 있게 합집합 결론들을 좀 쉽게 좀 처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좀 살짝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뭐 그 부분 좀 대처하려면 평상시에 벤 다이그램 그리는 연습은 조금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평이동했다. 원 부분들은 중심좌표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 중심좌표만 이렇게 A, 1입니다 이렇게 변화해 가면 되겠죠. 반지름은 여전히 서 이렇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직선에 접한다라고 되는데요.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풀이 하게 되면 뭐 점과 직선 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점과 직선 거리 이걸 좀 이용하는 게 좋은 거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 4x-3y-1은 0 놓고요. 이것에부터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5분의 4a 이를 좀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4 절대값 씌워주면 되죠. 이 거리가 반지름 4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하게 되면 이제 a-1 이렇게 절대값이 되는 거죠. 이쪽 4하고 좀 약분돼서 그럼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a 값을 모두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뭐 a 값은 5 더하기 1 되겠고 혹은 뭐 마이너스 5 더하기 1 해서 a 값 두 개를 구해갔고요. 이때 a 값을 더하게 해주면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중심만 열심히 이동하면 됩니다라는 아이디어. 그다음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좀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이런 아이디어. 두 가지를 좀 잘 접목시키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쿠, 약수를 좀 구해가야 되나요?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고 32 약수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8, 32, 16, 32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1, 2 이렇게 있는 부분들, 다른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X가 A란 얘기는 X 집합은 이제 있고 1, 2,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B합 X가 B란 얘기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라는 것은 A 원소를 이렇게 A 집합 원소를 가지고 있고 B 집합을 이렇게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B 집합은 이렇게 좀 원소 6개 있는 집합을 좀 이렇게 속해야 되는데 이런 원소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뭐 빼버리고 나머지 이 원소를 개수를 카운팅해 주면 되겠죠. 2의 세제곱해서 부분 집합은 이제 8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들을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부분은 어떻게 좀 성립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죠. 이건 이제 A합 B에다가 교집합, 이거는 A 교집합 B에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벤 다이그램으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양쪽에 이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답 부분은 이제 A차 집합 B가 되려면 이쪽 부분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집합을 A 집합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조건이 좀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A합 B 이런 부분들은 뭐 A가 돼야 되겠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또 B가 돼야 되겠고 B가 전체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고 A가 B에 들어갑니까? 아, 이게 이제 아이고 B가 A가 들어가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건 이제 거꾸로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역시 그냥 뭐 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해석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집합이 좀 특징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두 집합 x, y 조제인데 x에서 y로 이 함수인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네요. 지금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다 대입을 하면 되죠. 제곱제곱 대입해주면 1, 0, 1 이렇게 나오는데 y 집합에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함수가 되겠고요. 니은 부분들은 대입해주면 절대값이 1이니까 2, 1, 2 이렇게 나오는데 이 1 역시 다 있으니까 답이 되겠죠. 디귿은 아이고 대입한 거 그대로 하니까 마이너스 1, 0, 1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이 없죠. 이건 좀 안 되겠습니다. 리얼 부분들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여기가 1, 1 그러니까 3 되겠고 그 다음엔 0 집어넣으면 1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3하고 1도 있으니까 리얼도 좀 답이 돼가는데요. 그러면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기억, 니은, 리얼인가요?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되면 2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죠? 주어진 숫자를 몇 개 좀 대입해서 간단하게 좀 찾아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뭐 흔들림 없이 풀이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계산해 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f-1 열심히 이거는 이제 뭐 0보다 작은 쪽에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1 대입해 주면 뭐 결과 6이 나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fu 이렇게 대입해 주면 0보다 큰 쪽에 대입해 주는 거니까 대입해서 13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함수 이 부분들 하려면 조금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뭐 7 부분에서 뭐 기울기 1인 부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0보다 작을 쪽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좀 7이 되는 거니까 f 역함수의 3이라는 것을 몰라서 k 이렇게 치면 fk는 이꼴 3 해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중간에 걸리는 거니까 2차 함수분 0보다 작은 쪽에 좀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7은 이꼴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k제곱은 4가 되겠고 k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음수 쪽이 돼야 되니까 k값이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사실들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13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계산해서 1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일단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부분 나오는데 뭐 대입해서 찾아가는 부분들은 뭐 되게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당황하지만 않으면 되겠고 그때 또 역시 함수도 살짝 좀 그래프를 그려서 그다음에 역함수 부분들도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뭐 관계에서 풀어가는 부분들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만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쓰면 충분히 좀 풀이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그 관계 이해하는 부분들 신경 써서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옵니다. 와, 식이 좀 길어졌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A 교집합, 또 교집합이죠. 와, 그렇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이런 식으로 보겠는데요.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여기서 또 마저 풀어서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그죠?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하나 좀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부분들 그냥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를 먼저 연산을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집합 부분에서 연산하게 되면 뭐 B의 여집합에다가 A를 뭐 합친 다음에 또 B하고 교집합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 그냥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A차 집합 B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또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와. 이 결과가 좀 A 이런 집합이 좀 돼야 된다 이럴 얘기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하고 B하고는 이렇게 좀 따로 좀 떨어지게 그려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결론. 결론을 좀 내고 나서 보면 교집합이 공집합입니까? 맞습니다. A가 B에 들어간다 이런 말은 안 되죠. B에만 있는 부분은 B가 되겠고 A가 B 여집합이 들어간다. 역시 맞는 내용들. 이번에는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와, 이거 아주 좀 평상시에 보기 조금 흔하게 보지 않는. 이게 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교집합 이런 형태에 대해서 결합 법칙에서 이제 이렇게 괄호를 좀 풀어내는 부분들. 오, 평상시 좀 못 보던 거라서 낯설 수 있는데 뭐 뜻 파악하게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좀 낯설음이 좀 사라질 정도의 복습을 좀 잘 진행해 두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어느 반 30명 학생 중에서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한 학생, 지하철을 이용한 학생 수가 나왔습니다. 모두 이용하는 학생 수 X명이라고 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최대 부분들은 22명 집합 안에 18명 집합 이렇게 썩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이건 최대값은 그냥 18입니다라고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값 되는 부분들은 요 집합이 작은 집합이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교집합이 좀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합집합을 이용해서 22, 그다음에 18 교집합 부분 이렇게 좀 뺀다고 할 때 최소값이니까 m이라고 할까요? 이때는 이제 뭐 요 집합이 이제 뭐 합집합 개수를 구해가는 건데 가장 커지면 30명까지 될 때라고 좀 생각해주면 이 m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22 더하기 18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결과는 1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죠. 차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8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뭐 최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연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집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조금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7, 6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AB의 점 P 있고 알겠습니다. P 있고 그 다음에 CD 위에 점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 움직인다. 좀 그림 내용 설명했죠. 뭐 길이가 좀 각각도 1이 된다라고 했을 때 PX 길이, 그 다음에 XQ 길이, 그 다음에 YQ 길이 최소값 구해달라. 뭐 대칭과 관련된 문제 열심히 하는 거죠. 거리 합 최소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대칭하고 이것도 대칭해서 살펴가는 내용들. 그러면은 길이 자체가 좀 어떻게 좀 바뀌는 건가요? 이렇게 좀 1, 1 이런 부분들 이렇게 확장돼서 좀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되죠? 직선길로 이렇게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7 여전하겠고 세로 길이는 6에서 늘어나서 좀 8이 되겠죠? 8 이렇게 되는 부분들 해서 거리 합 최소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AX 이제 거리 최소값 열심히 구하는데 AX 길이를 구하는데요. 그럼 AX 요 길이를 구하면 요만큼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요가 1 됐으면 그럼 뭐 도형에 좀 닮으면 이용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1대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세로 길이니까 8대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 8X는 이꼴 7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길이는 뭐 8분의 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대칭해서 직선 거리로 가는 부분 이렇게 좀 거리 옮겨라는데 이 길이가 어떻게 좀 짧아지느냐 직선 거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아이디어 내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꼼꼼히 좀 학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길이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좌표를 물어봤는데 굳이 이런 거는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도형의 닮음 이런 부분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열심히 좀 옮기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좌표가 좀 같아지면은 이번에 좀 y축 대칭을 하는데요. 대칭을 좀 한번 하고 다시 또 평이동 좀 시작해서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0,3을 또 20번 이동하게 되면 나중에 좌표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심히 좌표가 좀 같아져야 되겠죠. 근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좌표가 뭐 하나씩 여기 차이가 좀 줄어들어가니까 대충 3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보여고 가게 되면 2, 4 두 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 5, 세 번 하게 되면은 6, 6 당연히 같아지겠죠. 세 번 하게 되면 이제 차이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이게 좀 같아지는 내용. 이제 네 번째 이제 중요한 역할 x축 y축 대칭으로 가요. x축 대칭으로 가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x보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좀 넣으면 되겠죠. 이게 좀 네 번째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뭐 20번까지 해야 되는데 계속 5번 6번 할 수는 없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차이가 일찍 줄어든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12번 이렇게 되니까 가서 12번을 이제 한 12 차이가 나니까 12번을 좀 진행하겠죠. 그럼 이제 16번 여기다가 12회를 좀 이렇게 추가해서 16번 하게 되면 12에 추가된다는 얘기는 이쪽 좌표가 12번 18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당연히 이쪽 좌표도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24를 좀 이렇게 더하게 하니까 18, 18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대칭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17번째 부분이 마이너스 18, 18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번 한다고 했으니까 뭐 3번 더 하면 되죠. 3번 더하게 되면 여기가 길이가 6 추가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여기는 3 추가되는 거니까 2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좌표를 좀 더하게 하라 그러면 뭐 9가 되겠군요. 9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거 뭐 무작정 20번 하는 게 아니라 뭐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조금 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세 조건 BQR에 대해서 주어진 두 명제가 모두 참입니다. Q가 좀 두 번 사용되는데요. 그럼 추론하라는 얘기죠. P이면 Q이다,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추론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집합 포함관계 그러면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겠고 Q집합이 R에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추론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때 반드시 참인명제를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P가 R에 not R에 들어가느냐? 아이고 P면 not R이다. 뭐 당연히 좀 맞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R이면 아이고 이런 건 뭐 대우를 구하면 되죠.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쳐야 되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R이면 Q, 아이고 주어진 상태에서 역을 구해가니까 디귿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이면 뭔가 납피다. 요 관계를 적은 거죠. 됐습니까? R이면 납피다. 이것도 역시 대우를 구해간 거예요. 기억의 대우군요. 그러니까 리을도 좀 맞습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해서 2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뭐 추론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게 연결되죠. 가운데 부분 이렇게 이제 Q 부분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이제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려놓고. 됐습니까? 명제를 좀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 내가 추론과 그다음에 집합의 포함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x값이 1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은 언제 최소값을 갖습니까? 물어봤는데요. 분모에 이렇게 x-를 이렇게 좀 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좀 소거해 갈 수 있는 부분은 x-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죠. 빼기 4 더하기 4 해서 주어진 식을 좀 변형해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면 산술기하평이 쓸 수 있죠. 그럼 2배의 루트 이 부분 산술기하평을 하게 되면 이제 문자가 사라져서 16 되면서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8에다가 12 이렇게 돼서 최소값 12가 되는가요? 최소값 1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는데 아이쿠 이거 좀 요 최소가 되는 것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 된다는 얘기는 여기 사용된 각각의 두 개의 값이 이제 서로 같을 때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x-1의 제곱은 1 되겠고 x-는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보다 좀 큰 값이라서 1 썼고요. 그러면 x값이 2일 때라고 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에다가 12 이렇게 됐을 때 두 거에 대해서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문제의 정답은 24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역수 형태의 문장꼴 돼 있을 때 이제 분모의 모양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당시 형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풀어가는 요 아이디어 좀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x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x로 두 함수 fg, xg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요.
이건 뭐 정의역에 있는 우리가 이제 G의 fx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또 G 이렇게 좀 집어넣는데 그래도 최종 결과를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f에다 좀 대입해야 되니까 f에 대한 정의역 부분들이 이렇게 0에 1, 2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정의역을 좀 따라가야 되죠. 0과 1 사이 이렇게 대입해주면 나온 결과가 0부터 2 0부터 2, 그러니까 0부터 1 집어넣으면 0부터 2 이렇게 나오는데 그 0부터 2를 좀 이제 G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0부터 2 가면서 그래프 모양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에서 0 됐다가 다시 2 되는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1부터 2를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2부터 0이 나오고 그걸 좀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부터 0 거꾸로 대입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런 모양 형태 2에서 0 됐다가 1 되는 모양 형태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제 y는 이퀄 x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려가면서 만나는 개수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실근의 개수니까. 그럼 당연히 3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래갈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절차들이죠. 절차들 나온 결과 치역을 정의역으로 해서 그걸 대입해가지고 좀 다 풀이한다. 이런 게 절차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fx, gx에 대해서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더하기 한 게 hx가 되겠고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아이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f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fx 더하기 gx 이렇게 된 부분들이 gx다 이렇게. 그 다음에 g에다가 또 fx 더하기 gx 이렇게 한 부분들이 fx다. 이렇게 좀 식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식 나왔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면요. 이 두 식을 이렇게 fx 더하기 gx 되어 있고 이걸 좀 더하기 할 겁니다. 더하기 이렇게 fx 더하기 gx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fx 더하기 gx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좀 다 똑같은 모양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치환해서 ft 더하기 gt 이렇게 처리되면 또 이게 좀 이제 t 이렇게 되는데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그럼 다시 맨 처음 가 부분을 좀 이용하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ht 이렇게 된 게 t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h라는 함수를 좀 알아가는 거죠. h라는 함수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또 뭐가 되는가요? hx라는 것은 결국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 되겠죠? 그 x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이런 식에 가서 좀 이제 대입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좀 뭐 fx는 이렇게 돼서 왜냐면 hx가 x니까 gx라는 모양이 되겠죠? 근데 또 더하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함수니까 이런 함수들은 또 2분의 1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호, 독특한 형태의 좀 관계식인데, 일단은 뭐 그런 관계식이 얻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이건 1에다가, 이건 2에다가, 여기는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결과는 뭐 9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아, 나름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재미난 형태의 관계식인데 자칫하게 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관계식. 일단은 이렇게 좀 이게 불편하지만 hx로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모양이 똑같아진다는 사실들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식을 썼고요.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더하기 해가는 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죠. 더하기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그래서 이제 똑같은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치환한 모양 걸 만들어 놓으면서 와 그게 이제 이렇게 처리될 때 hx가 x다. 그래서 그 x를 저희도 이렇게 좀 대입해 주게 되면 fg하고 같아진다. 아주 재미난 그런 관계식이 좀 등장해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린 이런 아이디어들 연습장에서 또 여러분들도 좀 연습해 가면서 하나하나 좀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 위에는 점, 또 다른 원도 주어져 있군요. 원 위에 점 있습니다. 아이쿠, 근데 이거 무슨 식인가요? 이런 것도 어떻게 접근하죠?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들은 뭐 3,4의 원 일자리를 뭐 대충 이렇게 그려가고 5,4 부분들, 요거를요 제가 원점 대칭할 거예요. 원점 대칭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중심 좌표가 5,4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그래서 반지름 3자니까 좀 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가는 그런 형태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럼 뭐가 되냐면 이쪽에 작은 원에 있던 점은 이제 a, b가 되겠고 이쪽은 이제 원점 대칭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 여기서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에 플러스 c로 바뀌죠. 그러면 b 빼기에 플러스 d로 바뀌죠. 해서 주어진 식이랑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울기 부분이 최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접원 형태, 내접선이죠. 공통 내접선 형태들을 그었을 때 최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걸 좀 이용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중심하고 또 이렇게 좀 연결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그 접선의 공통 부분들이 중심과 중심 사이에 반지름 비가 3대 1이니까요. 3대 1로 네분점 형태가 되죠. 이런 걸 또 좀 이용해서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부분하고 3, 3, 얼마였나요? 3,4였나요? 4 부분. 요 부분들은 이제 뭐 3대 1로 내부라는 점을 좀 먼저 구해서 이걸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의 9 마이너스 5에다가 4분의 12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4의 1이 되겠고 여기가 8의 2가 되는가요? 1,2.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를 지나는 직선 이걸 하려고요. 그러니까 y는 m에다가 x-1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러면 mx-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요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길게 양수인 점을 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를 보면 반지름이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3을 대입해 주니까 2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에서 절대값 해주니까 반지름이다 이런 거죠. 레이가는 그런 내용. 제곱하게 되면 뭐 4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는 이퀄 m 제곱 플러스 1 이것 좀 이용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3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3은 이퀄 0입니다라고 해서 m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접선 부분을 구해가는 건데 지금 이게 이걸 만족해주는 n 값이 지금 접할 때니까 하나가 바로 뭐가 되죠? 최대값이고 하나가 최소값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최대값 최소값을 합하라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근과계수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합한 결과가 3분의 8이다 이렇게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싸한가요? 일단 이제 도형의 특징에서 이제 이렇게 뭐 그 접선을 이렇게 좀 공통하게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이제 아이디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효율적인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 58, 40, 40입니다라고 잡혀갈 수 있는 내용. 맨 처음에 기울기라는 부분들, 대칭에서 기울기라는 부분들을 아이디어 낸 부분들, 됐죠? 원점 대칭 이동해가지고 연결한 기울기, 아이디어 낸 부분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이렇게 좀 어떻게 구하지? 직선 방식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접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역시 내분점을 지나는 이제 동시에 지나는 점을 발견해서 이 점을 이용하면 한 번만 연산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 좀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려면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절대값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X값이 2보다 클 때 그럼 이제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 A 플러스 1 X 이런 형태로 좀 되겠고요. X값이 2보다 좀 작으면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이런 형태 되는가요?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갈 때 제일 중요한 점은 2를 중심으로 해서 기울기 형태들이 좀 되는데 이게 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좀 이쪽 한쪽이 기울기가 양수되면 이쪽도 기울기가 양수 이런 식이 돼야 되죠. 기울기가 음대에서 이제 꺾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기울기 조사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가는 것은 이렇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기울기 기울기 곱이 양수에 되니까 양일 때 양, 음일 때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기울기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 값이 1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정답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절대값 돼 있다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 범위를 좀 나눠서 식을 좀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간단하게 좀 처리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직선 연결됐을 때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같은 부분이 되어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가면 그 다음엔 좀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큰 어떤 실수네요. 주어진 부분 만족한다는데 이 범위를 표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는 2-A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더 작다 이렇게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했는데 어떤 실수 x라는 얘기는 0보다 큰 숫자가 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0 이렇게 표시돼서 0보다 큰 숫자가 좀 하나라도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이 값이 즉 2 마이너스 a 값이 0보다는 좀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은 2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좀 내면 되겠고요.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주어진 수식이 좀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1하고 a 플러스 1 이런 부분들 된다면 뭐 이때는 뭐 0보다 작은 건 당연히 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a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쪽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이렇게 좀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좀 성립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군요. 그러면 a 값이 0보다 이런 부분은 이게 좀 큰 숫자가 되는 거죠. 아이고 또 갖다도 들어가네요. 이 표시도 좀 잘 안 했는데, 이거 나중에 큰일 나려고. 이렇게 처리.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당연히 좀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이쪽 0이 된 부분이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좀 같아도 되는 거군요. a 값이 0보다 좀 작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고 이걸 좀 결합시켜야 됩니까? 아이고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럼 위에서 구한 거랑 이제 최종 결합해서 답을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최종 결과를 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결국은 어떤 뜻과 모든에 대한 뜻 부분들 요 내용들 특히 이제 어떤 부분들이 뭐 하나라도 성립하면 됩니다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우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 gx 줘야 되는데 아이쿠 합성함수가 결과가 좀 서로 같다. 이걸 만족시킬 때 gx에서 항상 지나는 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 그 다음에 2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b 한 부분들을 결과 같다. 마이너스 ax는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2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a 플러스 b 부분들이 결과가 같아야 되겠죠?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a 더하기 b는 1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gx 그래프, gx는 y는 이꼴 ax 플러스 b인데 이거는 b 부분들에다가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a 값에 관계없이 지난다라는 얘기는 a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y는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은 뭐 1,1입니다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열심히 구했습니다. 근데 그 점을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인가요? 대칭 이동할 최종적으로 대칭 이동점을 구하라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y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1이라는 점을 대칭 이동해서 뭐 n,n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 기울기부터 해야 되나요? n-1 n-1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면 서로 수직 관계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관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점 곧바로 대입하겠습니다. n 플러스 1 이렇게 3배의 2분의 아이고 y좌표인데 아이고 y좌표인데 y좌표는 n 이렇게 써야 되겠죠. m좌표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했고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이렇게 2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n 플러스 1은 이꼴 3m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좀 소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n 이꼴 3m 이렇게 처리되는 관계식이 얻어지는군요. 됐습니까? 이걸 좀 대입해서 좀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m-1 3m-1 마이너스 3분의 1 9m-3은 마이너스에 m-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m은 4가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n값이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n값은 3배 해주면 되니까 5분의 6 해서 좌표를 꺼면 되겠죠? 5분의 2, 5분의 6 이렇게 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 꼬리에 꼬리 물어는 그런 형태군요. 일단은 맨 처음에 일단은 이렇게 함수식 같습니다라고 처리한 부분들 어렵지 않게 해서 관계식 만들면 되겠고요. 그 부분들 이제 이렇게 gx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테이블에서 왜냐면 a 값에 관계없이 되어 있으니까 a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b 문자 섞어야 되니까 대입하고 정리해서 항상 지나는 점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론이 되는데 대칭 이론은 수직하고 중점 부분이 직선 위에 있다. 수직 그 다음에 중점 부분들 열심히 구해가지고 직선에 좀 대입해 준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론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이론들이 골고루 여러 개 좀 사용되긴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각각 다 우리가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동우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조금 연산이 길어졌는데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중요한 이론들 문제화되어 있는 몇몇 좋은 문제들 살펴봤는데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좀 잘 알아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우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